예, 오늘은 우리 염 교수하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 256회입니다. 아 이거 5년 다 돼가네 진짜로.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사건은 춘천에서 발생했던 뭐 예비 신부 살인 사건 이렇게들 다 올려져 있는데, 예비 신부요. 근데 예비 신부라는 말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네. 이거는 예비 신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상견례까지 정했다가 상견례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미루고 보류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 신부 아니죠? 예비 신부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는 거는 좀 묘합니다. 결혼 확정이 안 됐는데. 예, 그죠? 언론에서 이제 뭐 예비 신부 어쩌고 한 것 같은데 예비 신부라는 말은 안 맞는 걸로 보여요. 네, 예, 그렇게. 아, 씨. 이 사건 발생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언제예요? 2018년 10월 24일입니다. 수요일 날. 얼마 안 됐는데 5년밖에 안 됐네요. 예, 23시 28분 밤 예, 11시 예, 28분경에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이 심모라는 28살 먹은 남성의 심가의 심가. 남성. 예. 이름 얘기 이건 이름 그래도 안 됐으니까 밝히질 못하겠네요. 네, 네. 심가입니다. 28살 먹은 이 네, 남성이 심 씨가. 뭐 약혼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혼인하자고 했었으니까 약혼녀라고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네. 의사 합치는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전 A는 맞네요. 일단 A는 결혼에. 뭐 적어도 A는 맞습니다. 네, 네. A인도 사실은 이거 말씀 다 들어보시면 네.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네, 네. 23살 먹은 이 씨예요, 여성. 예. 이 사람을 죽였어요. 28살 먹은 심가가 23살 먹은 이 씨 그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살해는 액살이에요, 액살. 예, 목졸라서. 물론 흉기로도 공격을 해서 다치게 했지만 흉기가 직접 사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네. 궁극적으로 부검해 보니까 이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기 때문에 네, 네. 액살에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사건. 그러니까 살해 후 시신 훼손이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 피해자 이 씨의 아버지로부터 경찰이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아버지가. 내 딸이 연락이 안 된다. 딸이. 내 딸이 연락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적어도 춘천에 그 결혼말이 오고 가던 그 심가를 만나러 딸이 갔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아버지가. 아, 예. 아는데 그 가족하고 그 전화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연락을 해도. 그런데 딱 차가 난 게 뭐 있었냐면 그 이 심가의 어머니가 춘천 그 후평동 쪽에서 가게라고 있었어요. 식당을 한다는 거 정도는 알았어요. 식당을. 예, 그래서 가게로 전화를 해봤던 거예요. 예, 가게로. 예. 가게로 이제 그것도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가게 전화번호 찾았어요. 힘들게 찾았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혼녀 상견례 이런 얘기가 좀 무색하죠. 저 연락처 다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예. 인터넷으로 가게 전번을 찾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계속 딸한테도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지. 안 되지. 그 뭐 남자애는 모르니까 심가는 그렇다고 치고 뭐 이래서 이제 굉장히 사익감들의 연락처를 몰랐던 거예요? 애먹은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위치 추적 의뢰도 했었고 네. 그렇게 하는 한편 가게로 전화를 했더니 뒤늦게 엄마가 봤어. 심가 엄마가. 예. 그거 받으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이 지금 그 대개 아드님 만나러 갔는데 예. 연락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 식당 위에 그 2층에 방 있어요, 집이. 갔다 오겠다고. 그 엄마가. 아들이 위에 사는 엄마가. 거니까 아들이. 예. 갔는데 거기서 시신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 웬일? 그러니까 이 신고는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들은 이미 없어. 예. 아들 방에 그 어떻게 보면 며느리 될 이 씨가 죽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또 훼손이 돼 있는 상태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것도 아이고. 잔인하게. 아마 이 엄마도 자지러졌을 거예요. 자기 아들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지 경찰이 막 출동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예. 사망 추정 시간은 10월 24일 밤 9시 30분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고요. 그건 뭐 조금 이따 좀 다시 설명드리고요. 네. 일단은 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사람 죽어 있다고. 그래서 출동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건 당연히 그 심가가
유력한 용의자. 1차 용의자죠, 무조건. 그러니까 심가의 이제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 활동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지. 예. 10월 25일 날 00시 예. 자정이 넘어서 00시 05분경에 예. 05분경에 그 이 심가하고 아는 지인이 있어요. 예. 지인이 있는 그 교회에서 교회. 요 도망간 그 심가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교회에 숨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얘는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심가. 예. 여동생이 오빠 전화 받았대요. 아. 그 저 오빠한테 저 동생한테 이놈이 살해하고 도망가면서 이제 새 옷 갈아입고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네. 피 묻었으니까 네. 도망가면서 지 여동생하고 통화를 해요. 누구누구야 오빠 노릇을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하다. 지 여동생한테. 지랄한다. 누구 죽여놓고. 진짜 지랄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도주한 거예요. 참, 그 교회로 왜 가? 살인하고. 그러니까 나 지인한테 찾아가고 이제 그 지가 살인한 사실을 말을 해요. 사람 죽였다고. 그러고 이제 그 지인이 그 말을 듣고 범인 엄마한테 여기 있다고 네. 숨어 있는 데를 알려줘서 네. 경찰이 찾은 게 아니라 또 시신을 발견한 것도 저 엄마고 엄마잖아요. 심가 엄마고 네. 경찰은 막 그 주변 찾고 있는데 지인이 그 즈음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고 지금 아들 여기 있다. 아. 그래서 또 엄마가 경찰한테 알려줘요. 우리 아들 여기 있다고. 왜 알려준 줄 아세요? 자살할까 봐. 자살할까 봐. 자기 아들. 그래도 자기 아들은 사람 죽여갖고 도망냈는데 자기 아들이 자살할까 봐 아이고. 경찰한테 잽싸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득달같이 출동해가지고 검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알려줬으니까 자수도 아니에요. 검거네. 일단. 검거입니다. 완전 이거. 검거네. 바로 예. 긴급 체포하게 돼요. 예. 그죠? 아이고. 검거하자마자 너 사람 죽였지 하니까 바로 인정했어요. 뭐 인정 안 할 수도 없지 뭐. 예. 근데 왜 죽였어? 예. 그랬더니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이 씨 만났다 피해자. 근데 피해자가 자기가 직장에 있는 수도권 그러니까 이 신부될 사람 이 결혼하기로 했던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서 직장을 댕기고 있어요. 네. 대기업입니다. 네. 대기업이 말하면 네. 뭐 누구나 다 하는. 예. 저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을 그 직장에 있는 수도권 쪽에 그러니까 직장 계속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야지 결혼해서도. 그럼. 네, 열심히 하는데. 또 그때 입사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 수도권에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됐어요. 근데 요놈 심가 요놈은 춘천에 와서 살아라 직장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인의 엄마는 그 저 식당 나랑 같이 하면서 대기업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여성한테 식당이나 하면서 나랑 여기 춘천에 살자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씨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직장 당분간 더 댕기고 신혼집은 수도권에 마련해서 그러니까 뭐 저 경기도 이런 남양주 정도 뭐 이런 데다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춘천 가깝고 나는 직장 가깝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갈등이 생겨서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 그럼- 23살 빠르잖아요. 그렇게 결혼하고. 그러니까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가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미뤘어요. 이 저 신부 엄마가 예. 신부들 사람 엄마가. 예. 그러면 좀 생각해 보자. 이건 좀 그렇다. 그렇지. 이거에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즉 말하면 그것 때문에 다 죽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 얘기예요. 말이 되나 근데 이게. 이렇게 이놈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전문 예. 한번 볼까요? 이 심가 요놈은요. 네. 이 피해자 이 씨하고 2014년도 하반기, 예? 그때 2014년 하반기 이 무렵에 피해자는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20살이네요 이때가 예, 한국 나이. 1학년이었어요. 예. 이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에 있는 스피치 학원에서 처음 서로 알게 돼요. 네. 근데 얘가 심가 요놈이 내가 그 K대 어딘지 아시겠잖아 뭐 휴경동 그쪽이 뭐 명문대 무슨 K대니까 네. 내가 선배야 너. 어. 그 대학교 1학년 그 이씨 그 피해 여성이 그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데 대학교 1학년생이 다니는 거야. 네. 근데 이놈은 나이가 더 많잖아. 네. 쥐는 다섯 살 접근해가지고 야 5살 더 많으니까 내가 그 학교 니네 선배야.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터졌겠지 서로 이제 말이 터진 거고. 네. 스피치 학원 끝나고 그냥 정리가 됐었어요. 네.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진짜 악연이라니까 그래요. 악연. 어느 날 4년이 흘렀어요. 4년이 흘러서 2018년이 됐어요. 18년이. 2018년 7월 27일 무렵에 예. 4년 뒤에
뜬금없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 그때 전화번호는 주고받았겠지. 예, 대학 예. 선배 어쩌고 하면. 번호도 안 그러니까 받고. 4년간 소강 상태에 있었어요. 네. 근데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갖고 7월 29일 날 만나게 돼요. 피해자를. 네. 그 만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된다. 이게 뭔 일이야?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심가가 피해자한테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엄청 좋아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갖고 그때 너한테 말을 못했다. 근데 이제 나도 다 노력을 해가지고 결혼 준비도 다 됐고 이제 기반 완전히 잡았다. 그래서 이제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한 거다. 네. 결혼하자. 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스피치 학원에서 둘 사이가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의심스러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뒤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너를 무척 좋아했는데 내가 뭐 형편 뭐 여건이 너한테 구애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기 때문에 그때 말 못했는데 지금은 준비가 다 됐다. 나 너 정말 좋아한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식까지 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이놈이 썰레발이 풀어댄 게 이제 엄청나요. 이게 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 땡땡공사 지사장이다. 그쪽 지역에. 예.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하시고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신다. 완전 무전해. 퍼펙트네 이건.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춘천 시장 공천도 어이고. 몇 번 들어왔었고 화천 군수 바로 옆이잖아, 화천. 공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유지란 얘기. 유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유지야. 유지. 지역 예, 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내가 너하고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내년 5월달에 정년이야. 공공기관 이제 출신이니까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축의금을 받으려면 서둘러야 된다. 말 잘 맞는다. 수금해야 된다 이거지. 수금해야 된다. 결혼성이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피해자도 수락을 해버려요. 원래는 이제 아마 2019년 4월 정도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고. 다음에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상견례는 이제 10월 27일 정도에 예정. 원래 이제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랬던 건데 이제 그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혼집 얘기 뭐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상견례도 이제 딜레이가 된 거고. 그럼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일단 그 피해 여성은 자기가 나온 명문대학 선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K대 선배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버지고. 대단한 사람인 거지 한마디로 아버지가. 본인 스펙 뻥을 많이 쳤을 것 같은데. 지 스펙 엄청 뻥 쳐놓고. 뭐 지도 뭐 그 4년제 그 K대 졸업한 선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서 대학원 MBA 과정도 거쳤다. 오, 에이스네. 아버지 MBA까지. 사업도 이어받으려면 경영 과정도 다 거쳐야 되니까.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건을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손해 볼 조건 아니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도 괜찮잖아. 또 대기업도 다니고 자기 딸로. 이거 괜찮다 그래서 교제하는 건 승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번 상견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날짜 정했었는데 이제 신혼 그 집부터 이게 빠그러진 거예요. 거주 그래서 지정하는 그 거. 상견례는 딜레이가 된 거고 그 과정에서 24일 날 불러갖고 살해해버린 거니까 이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 이게 피해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에 들어간 지 입사 한 달째밖에 안 됐어요. 그 회사 다녀야지. 그 남양주 퇴계원 쪽에서 하면은 남양주 퇴계원에서 넘어가면 춘천이잖아. 맞아요. 너 니네 집도 가깝고 이쪽 나는 회사도 가깝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피해자는 요구한 거고. 근데 이 심가는 직장 그만둬라. 내가 있는 춘천에 와서 집 구해서 거기 살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그만두라는 거, 신혼집 그 문제 이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좀 그러니까 이 피해자 엄마가 야 그러면 상견례 확실하게 상견례 는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건지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요게 정리된 다음에 상견례 하자. 맞아요. 그래 부모님 만나는 게 맞죠. 정상이에요. 그래서 상견례 딜레이 시켰어요. 그리고 상견례가 미뤄지면 당연히 결혼도 미뤄질 거 아니야. 결혼도 천천히 그 상견례 끝난 젊은데 다음에 날 잡아서 하자. 이게 젊은데. 다 미룬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심가 이놈은 계속 진행하자는 거지. 그대로 가자는 거지. 이게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이 심가 이놈은 이런 의견 차이에 대해서 그 이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본 거예요. 이놈은. 피해자 측에서. 그리고 그 네. 엄마가 딸을 계속 조종한다. 나하고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미래 장모에 대한 감정이 엄청 많았었어 이제. 장모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이 난 당일날 아침 7시 55분경에 피해자가 이제 출근하면서 카톡으로 네. 그 심가한테 그 보내요. 내 요구사항은 두 가지야. 한 가지는 회사 다닌다. 네. 나 직장 계속 다니겠다. 또 하나는 서울 근교에 신혼집 만들자. 요게 내 요구사항이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럴 때면 오빠 짜증내지 말고 이거 좀 들어줘 그 소리예요. 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당일날 아침 7시 55분경에 출근하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했어요. 네. 오빠 네. 나 직장 계속 다닐게. 요구사항 두 가지야. 직장 계속 다닐게.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신혼집 서울 근교로 해. 네. 이거야.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요 카톡을 받고 나서 이 새끼가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네. 08시 06분경에 요 심가 요놈이 그동안 그 저장했던 이씨 있잖아요. 네. 그 결혼하기로 한 여성의 그 명칭을 그 전까지는 내 전부라고 해놨었어요. 이 휴대폰. 내 전부. 잘해놨네 그거는. 근데 그 오빠 요구사항 두 가지 하고 그 카톡 받자마자 네. 몇 분도 안 됐죠. 이게 한 6, 7분 만에 네. 뭐로 바꾸는 줄 아세요? 내 전부에서 쓰레기로 변경을 해요. 결혼할 여자 쓰레기예요. 쓰레기로 변경을 해버려요. 그동안 내 전부로 있었어요. 이 휴대폰에. 그러면 이때부터 범행 계획이 시작됐다고 뭐가 보는 거예요. 있다고 내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예. 지금 찾아서 중요한 거네 말씀드리는 이게.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 놓고 그렇게 쓰레기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 표시 없이 전화를 해요. 한 8시 25분경에 예. 피해자한테. 네. 그래가지고 야, 네 요구 조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신났겠어 이씨 여성이. 방심했겠죠. 내가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빠 두 가지 들어줘 했더니 조금 있더니 그냥 그래, 난 네 조건 다 들어줄게. 네. 이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그리고 기분 네. 좋게 일을 한 거야. 음. 그러는 사이에 요놈은 25분경에 네 요구 조건 다 들어줄게 하고 그 카톡 보내놓고 3분 뒤에 피해자한테 이제 또 카톡 날려요. 네. 이제 누구누구야 오늘 집으로 좀 와줄래? 그러면 자기 집에. 네 요구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안 계시니까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네. 오라고 이제 불러요. 그 문자를 보고 피해자가 갑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네. 아유 오늘은 내 옷이 좀 이상해. 그렇지 출근복이니까. 좀 편하게. 이상해. 네. 그리고 내가 가봐야 자기는 가게 해야 되니까 나 못 보잖아. 그래놓고 또 잠깐 가라고 이렇게 또 되물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날은 이 피해자 남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날이에요. 아 휴가 나온 날. 그래서 원래 아침부터 그 동생 나오면 가족 여행 가려고 여권 사진도 찍고 동생 먹이는 그 엄마 만두를 빚어갖고 엄마랑 동생이랑 가족들이 먹기로 아이고, 약속이 돼 있던 날인데 좋은 뜬금없이 날이네. 이놈이 네. 그냥 오늘 춘천으로 와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오늘 좀 옷도 그렇고 좀 곤란한데 가봤자 자기는 가게 볼 텐데 나 얼굴도 못 볼 그렇지 그렇지. 텐데 예. 네, 잠깐 왔다 그냥 가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톡을 보내요. 그랬더니 요 놈이 또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 가게 가봐야 가게 보느라고 너 못 그렇죠. 본다 예. 그 소리 하냐 예.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이야. 1순위가 너 그러니까 그 피해자 그 지가 회사 그 다음이 앞으로 가게 지가 회사 앞으로 지금. 그 다음이 가게 아이고. 이렇게 답변하고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예. 계속해서 춘천 집으로 올 것을 예.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가 주목할 점이 그거예요. 경찰도 이거 보고 왕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아침에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7시 55분에 요구 조건 했더니 다 들어준다고 5분도 안 돼서 답변하고 예. 답변과 동시에 쓰레기. 내 전부를 니걸 내 전부라고 썼던 걸 쓰레기로 바꿨어요. 요 순간 그리고 오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잖아요. 네, 네, 네. 이건 뭐예요? 뭐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일이 이거 벌어지겠다는 얘기죠. 일 벌어지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네. 아유 무섭다. 이제 집으로 올 걸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거절 못했어요. 이 피해자도. 착하니까. 자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잖아. 네, 그동안 네. 갈등이 있던 그거 두 가지를 다 들어준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고 18시 12분경에 퇴근을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같은 날 19시 55분경에 춘천역에 도착을 한 거는 20시예요. 지하철 타고 갔네. 예. 예. 거기 그러고 춘천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한테 춘천에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보내야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찾던 자기 딸을 찾은 거예요. 아, 예. 메시지를 보내요. 네. 근데 그 춘천역에 요놈이 나와 있었어요. 심가가. 싣고 가려고. 차로 마중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차로 태웠죠. 예. 그리고 같은 날 20시 10분경에 이제 그 심가 엄마가 운영하는 그 국밥집 예. 그 2층에 있는 지 주거지로 도착을 한 예.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갔네. 예, 거기 도착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겠죠. 예. 그리고 21시 30분경에 이제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그 2층 방에 네. 침대에 앉아서 신혼집하고 이제 피해자 엄마 그 엄마가 이제 장모 될 반대하고 사람이지. 장모 될 사람 예.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피해자 엄마에 대해서 막 욕을 막 했어요. 왜 그래? 니네 엄마는 말이야 이제 막 이를테면 네.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예. 그 순간 왜 엄마 얘기하면 딸이 누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네.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죽여버려야겠다. 어. 어차피 이제 종쳤다. 왜? 지는 들어줄 입장이 못 되는 놈이니까 처음부터 다 예. 거짓말이었고. 다 거짓말이고. 들어줄 입장이 못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한 거야. 뽀록나게 생겼고 예. 아예 죽여버리려고 마음 예. 먹고 피해자 목을 왼손으로 잡고 조르면서 이게 침대 위로 밀쳐서 넘어뜨린 겁니다. 그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몸 위에 올라타가지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요. 아유. 이제 의식이 없어졌어요. 기절하죠. 그 기절한 상태에서 침대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싱크대 서랍 거기에 식칼이 있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놈은 애초부터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우발범죄로 가버렸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거. 아닐 가능성이 크네요. 예. 식칼인데 33.5cm인데 날 길이만 20.5cm 큰 걸 꺼냈어요. 예. 누가 저 식칼을 저 거실 싱크대 서랍에 넣어놓습니까? 미리 갖다 놓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수사가 됐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니 자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집 거실 싱크대 밑에다가 식칼 갖다 놓는 사람 있어요? 부칼? 과도 정도는 있죠. 그냥 과일 까먹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 예, 정말 요리하는 데도 사건 아니고. 수사 좀 예. 나중에 결론 나온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깝깝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아까 쓰레기로 바로 바꾼 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목 부위를 찔러서 바로요. 그 경부 압박 질식사 및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살해예요. 아, 얼마나 많이 찔러서 다. 근데 사실은 목이 절단입니다. 절단. 그렇죠. 목을 절단했다. 네, 이 새끼 정말 나쁘죠. 나쁜 놈이네 이거. 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이거 그렇죠. 이거 분노 내지는 이거 그 시체에 대해서 엄청난 분풀이하는 거예요. 분풀이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시체 그냥 놔뒀냐 배를 찔러가지고 2번 정도 또 찔러요. 이 새끼 이거 뭐 사람 죽여놓고 어차피 죽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훼손을 한 겁니다. 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인 거죠. 작정한 거 이거. 그 다음에 칼날 얼마나 깊이 찔렀으면 칼날이 척추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거 뭐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분노를 교수님 그냥 흉기를 들고 다 피해자한테 표시했다는 시신에 얘기예요. 대한 어떤 그 훼손행위 이거 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잔혹한 짓을 했다. 나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휴, 이제 이 피해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죠. 이게 기가 무슨 일이에요 막힌 이게 겁니다. 딸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예. 출근했는데 출근하고 24일 날 처참한 죽음으로 돼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 그 엄마는 울다가 까무러치고 뭐 이거를 반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죽은 딸 침대에 누워야만 잠이 온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아마 이 두 부모님이 구리 인근 그쪽에 사시나 봐요. 네. 그 자택에서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셨거든요. 네. 요 심과 요놈 신원이 세상에 공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생전 사진을 써달라면서 그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사진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피해자 사진을 예, 우리 잘하셨네. 딸 우리 대신 밝고 예뻤던 생전에 우리 딸 사진을 써달라. 본인들 이제 인터뷰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인터뷰하는 데서 언론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찍지 말고 이 우리 딸 착한 우리 딸 사진 써달라 그러면서
제공을 했어요. 생전에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딸의 사진. 아, 나 이거 진짜 속이 터지고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이거. 이 입장 되면 참 이거. 그때 인터뷰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우발적입니까? 아니에요. 말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바로 닉을 바꾸잖아요. 유인한 거예요. 내전부에서 바로 쓰레기로 바꾸는 순간 죽이겠다는 얘기 이 새끼. 안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시신 그거 살해하고 난 다음에 한 집 봐봐요. 그 인간으로 살찌신가. 그래서 그런데도 우발범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이건 계획적이다. 네, 우리 네. 딸 그 목졸라 살해하고 혹시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흉기로 급소를 수차례 찔렀다. 이건 부모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숨졌는지 재확인한 거다. 그 다음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이게 이제 엄마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우발이냐? 이게 우발이냐? 경찰도 다 조사했다. 당시에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CCTV 블랙박스 그 이제 2층으로 올라갈 때 아마 이제 강제로 끌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그러면 요구한 이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블랙박스 경우는 협조도 제보를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네.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 이게 범행 동기가 혼수 때문에 그러냐 혼수 어. 그런 말도 했어 이 새끼가 예. 뭐 엄청나게 혼수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이놈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전혀 그거 아니다. 아, 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어. 무슨 혼수 문제를 꺼내냐. 예당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요. 이 새끼는 그런 얘기 막 했거든요. 어. 형량 깎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놈. 에이. 응?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했는데 혼수 관련된 뭐 어떤 문자 대화 나눈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심가 이 새끼는 그건 당연히 나오죠 그거 그 문자에 네. 혼수 문제는 네. 이 새끼는 그 경찰에 잡혀가지고 혼수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등등등 혼수 문제가 갈등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 새끼가 심가 이놈이. 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네.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게 사건 초기에 일부 언론이 정확한 팩트 확인도 안 하고 피의자 말만 듣고 막 보도를 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언론 반성해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 반성해야 돼 이거. 네. 언론들. 네. 그래 어떻게 나냐면 언론 여러 군데 찾아보면 혼수 문제로 갈등이 있어갖고 그 죽인 것처럼 나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네. 언론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보도하면 안 돼 이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계획범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딸의 카톡 보면 당일날 딸한테 집요하게 오라고 했다. 계속 오라고 안 간다는 사람을. 딸이 직장에서 근무 중인데도 무조건 내려오라고 요구했고 필요하지도 않은 결혼계획서를 써야 된다면서 오라고 부르는 거야. 그날 결혼계획서 써야 되니까 꼭 오라고. 뭔 결혼계획? 결혼계획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일부러 끌어들인 거다. 정말하면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때는 우리 딸 죽이려고 유인한 거다 이 얘기 그 소리입니다. 네. 그럼 그 심가 그놈은 어떤 놈이냐? 강박적으로 보였다 이놈이 강박. 강박. 막 쫓기는 것처럼 네. 한 달 만난 지 한 달 만에 막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이때도 엄마가 당황스러웠다는 거야. 이상하지 한 달 내에. 그리고 이놈이 그때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부모들이 본 거는 이놈이 그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거짓말 막 하는 거지. 아버지 그 아까 거짓말 있잖아. 네, 뭐.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시장. 집하고 이제 공방도 다 차려줘. 공방. 공방도. 뭐 무슨 공방 같은 게 필요했던 모양이죠. 네. 뭐 그런 것까지 차려준다고 이놈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말이 바뀌었대. 그러겠지. 거짓말이니까. 예. 그리고 딸이 서울이 직장인데 신혼집을 춘천에 차리자고 자꾸 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좀 더 시간을 갖자고 하니까 수시로 나한테 장모될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루에 20-30분씩 전화를 안 끊고 장모를 훈계하듯이 혼을 낸대요. 초커야. 미루자고 그런다고. 이 완전 또라이 같아 이거. 상대가 누구든지 하여튼 지 맘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고집 피우고 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더라 이 심가요 놈이. 그래서 자기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의심스럽지. 그다음에 또 대학 나온 건 막갱이에요. 처음에는 딸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MBA라며. 호감을 가졌는데 예. 그때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예의가 있었다. 예, 초기에는. 그런데 또 뭐 이놈이 또 국회에서 지가 인턴도 했다고 그랬었어요. 저는 여기 예, 인턴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부모가 하는 그 국밥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좀 이상했다는 거야. 뭐 국밥집이 아주 큰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 그것도 식당일 이상했다. 뿐인데.
또 아버지가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한다고 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뭐 태양광 두 기를 만들면 1년에 5천씩 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엄청 버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말 등등도 아유 타당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야. 그러네.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혹했지만 우리도 지나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속았다 이거. 그래서 다거짓말이라고 봐야죠. 딸한테 그 들려보낸 결혼 계획서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태양광 두 개를 뭐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한 개당 1년에 5천씩 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014년도 어학원에서 이 피해자 만났을 때 K대 동문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그때 연락처는 받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때 연락처만 받고 그냥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끝났다면 4년 뒤에 뜬금없이 만나자고 전화해가지고 피해자가 나가서 만날 리가 없어요. 그거는 좀 아닌 일정 부분 사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던가 아니면 대학 1학년이니까 예, 문자라도 계속 하던가. 문자라도 주고받거나 예. 뭐 꼭 사귀는 건 아니더라도, 예, 아니더라도. 선배님 후배님 예. 하면서 예. 뭐 뭔가 인연을 이어갔던 건 사실인 그렇죠. 걸로 보여요. 네, 이거는. 네. 뜬금없이 딱 끊겼다가 4년 만에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바로 결혼하자고 할 일은 없다고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분명한 건 첫 만남부터 가짜예요. K대 동문이 아니에요. 아니죠. K대 부속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있대요. 무슨 사회교육원 다닌 거 가지고 이제 뭐 졸업했다고 얘기했나 그럴 보네. 가능성이 예, 있어. 예. 그 이놈은 이제 그런 놈이라는 거고 다른 거는 당신한테 어떤 딸이었냐 그랬더니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주말마다 봉사활동했대요. 아, 참 대단하네. 그다음에 회사 퇴근하고 나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대요. 무슨 자격증 딴다고 지금도. 내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많이 밀어주도 못했다 넉넉하게. 이게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 딸이다. 네. 그 얘기도 했고 네. 그 대기업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다. 우리 모두가 행복했다. 우리 그렇지, 가족이. 그렇지. 근데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응? 그러고 항상 그 얘기했대. 늘 착하게 살면은 좋은 끝이 온다고 가르쳤대요 부모가.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친 게 사무치게 후회가 된대. 후회하시겠죠. 예. 착하게 살면 좋은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저 국민청원 했거든요 이분이. 네. 판사가 심신미약으로 감형할까 두려워서 국민청원 했대요. 그 정말하면 이놈이 범행한 이유가 결혼을 앞두고 압박감에 이거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판사가 받아들여 가지고 감형시켜 줄까 봐. 근데 결혼 얘기 아예 거기다 찍어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여기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진술한 걸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사위 될 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 뒤집어 씌우고 무리하게 욕을 건 전혀 아닌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무슨 압박을. 그러면서 이 얘기도 했어요. 조두순이 술이 취했다고 감형해 주는 우리나라잖아. 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또 술 취해서 범행했다고 그러면 감형해 줄까 봐 그런 것도 두렵고 그래가지고 국민청원을 내가 했다. 잘하셨네. 그 23일 15시현재 21만 1,500명이 동의를 했었던 거. 네. 굉장히 동의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놈 범인한테 이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저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놈이 진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끔찍한 말이다. 예. 진짜 네가 사랑해서 그랬다면 너도 죽어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죽었으면 너도 죽어라. 이거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이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적어드렸고요. 예, 정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인 과정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네, 살펴보니까요. 그 신혼집을 남양주에 차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집을 살 때요. 요 결혼을 뒤로 미루고 일단은 그 신혼집을 하나 얻어놓고 대출을 받아서 네.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갚아가고 예. 너도 식당에서 벌을 거 아니냐. 그걸로 대출해서 갚으면서 그 집을 먼저 사놓아라. 이쪽에다가. 그렇게 좀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요. 저 신혼집 구해놓고 한 1, 2년 뒤에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떠냐. 이것도 이제 결혼 잠시 미루자는 엄마의 얘기예요. 뭐 결혼이 그렇게 급하냐. 그럼 니네 둘이 결혼한다고 치고 신혼집부터 요 수도권에다가 마련해서 대출 받아갖고 우리가 좀 보태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신혼집 하나 요 남양주 쪽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니들이 갚아서 니네 집 만들고 한 2년 뒤에 결혼해갖고 합치면 되지 않냐. 엄마의 제안이야 이게. 이게 여자 측 어머니 아버지 훌륭하시네. 그런 거예요. 저쪽 신랑 측에 부담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와줄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 이 양아치 새끼 지가 다 대준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말이 자꾸 변하니까.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직장 때려치우고 춘천에 와서 지네 집 국밥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간 지 얼마 된지 않은. 그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엄마가 야 상견례 미뤄. 잘하셨네. 예, 잘하신 거예요. 예, 이제는 안 돼. 예, 그렇게 이제 상견례를 미루자고 해서 상견례 미루자고 통보를 한 거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말이 오갔을 거 아니야 그놈하고 이 피해자하고 둘이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출근하면서 오빠 내가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야. 아까 얘기한 거. 예. 그거 얘기를 하니까 이 새끼 갑자기 다 들어줄 테니까 춘천으로 오라고 한 거냐 그날. 네. 그건 유인이지 뭐예요. 유인이죠, 그 딸이 그날 그 가면서 그랬대. 오빠가 남양주 사는 거 해준대. 나 오빠 만나고 올게 그러고 간 거요. 네, 예. 에이. 그게 죽으러 간 거예요 마지막. 요게 요 카톡 내용이 이게 그 당시에 경찰 단계에서 안 나왔었는데 네. 나중에 이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나온 이 카톡 내용 보면 기가 막혀요. 처음에 이 딸 카톡이 노트북이 안 열렸어요. 예, 예, 그런데 10월 27일 날 휴가 나온 그 피해자 동생이 네. 그거 열어보려고 이것저것 우물쭈물 막 주물떡거리다가 우연히 열려버렸어요. 내용이.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뭐 주물거리다 해가지고 두 번 다시 못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한 번 들어가고 나온 그 이제 이 노트북에 있는 카톡 내용이 쭉 보니까 네.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 신혼집 위치 다시 이야기하자. 춘천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 이게 이 새끼가 하는 얘기. 네, 예. 그러니까 왜 또 혼란스럽게 이미 남양주 쪽으로 정했잖아. 이제 그 피해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그래 미안 의사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자주 그럴수록 우리 집은 너무 갑작스러워. 갑작스러워서 우리 성급하게 결혼하지 말고 1, 2년만 미루는 게 어때? 빚이 줄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요게 이 카톡 내용 이 새끼가 불러 제낀 거. 짧았네. 오늘 춘천으로 올 거지? 나 오늘 저녁에 할 것도 있고 오늘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만 춘천으로 들려주면 안 될까? 요 내용이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동생이 우연히 주물떡거리다가 노트북을 열어서 얘가 불러들인 거를 확인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경찰이 이걸 발견 못 해갖고 그냥 전화로 불렀나? 어떻게 갔나? 좋아서 갔나? 뭐 이거 구분이 안 됐었어. 안 되죠.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 메시지 같아요. 네, 네, 네. 내가 유인당해서 죽었다는 거를 그렇지. 노트북에 놨는데 노트북을 용케 열었어요. 동생이 아무거나 주물떡거리다가. 잘했네. 그렇게 해서 이게 유인이라는 거는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보면 이 심가가 사건 당일날 이제 오라고 불렀잖아. 네. 쓰레기라고 네. 바꾸고 오라고 부르고 10시 38분경이에요. 네. 그때 지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네. 그 지인이 아까 교회에 있다는 예, 지인이에요. 예, 예, 예. 그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딱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거의 계획살이냐. 그 지 신부 될 사람 이 피해자는 욕심이 너무 많다. 지 지인한테 그렇게 말해요. 전화 통화해서 이기적이며 남이 힘든 거 생각 전혀 안 한다. 얘는 우선 그렇게 해준다고 신혼집 문제 말이야. 그 다음에 말로만 하고 우선은 다 따라주는 척 할 거야. 그리고 걔 엄마는 없어지면 좋겠어. 걔 엄마는 장모가 왜 없어지는 게 세상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이루어. 사람 인생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거 완전 또라이야 이거. 또라이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러면 그 엄마네 그냥 안 둘 거야. 지옥 가더라도 나 안 부끄러워. 이때부터 죽일 생각 한 거예요. 그 엄마는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원격 조정하려고 하니까 그 엄마랑 인연 끊어지게 너도 좀 설득 좀 해줘. 이게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증오표현 통화를 했어요. 지인하고. 그러면 요 10시 38분경에 피해자 오라고 불러놓고 아는 지인한테 이런 내용의 그 통화를 나눴다면 이미 이거 결심 굳힌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거 이제 기소해가지고 넘겼는데 네. 2018년 11월 20일 날 그 춘천지검에서요. 네. 2018년 11월 20일 날 춘천지검에서 살인하고 사체 훼손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네, 네. 이제 하게 되는데 경찰 이렇게 봐요. 그 당일 행적이라든지 그 심가, 네. 그다음에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지는 계속해서 말다툼 끝에 이제 우발적으로 방에서 죽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경찰이 뒤집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노트북 열린 거 있잖아, 유인한 거, 그것도 그 당시에는 경찰이 확인이 안 됐어요. 네네. 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는 신상 공개도 그 당시에 못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됐을 텐데 그때 안 예, 그 지금 같으면 됐죠. 아니 그리고 그 유인한 게 명확하게만 나왔어도 신상 공개 거리예요. 근데 신상 그런 걸 명확하게 못 찾다 보니까 신상 공개가 안 돼버린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획 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 즉 말하면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인 걸로 정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런 경우라면 신상 공개 못 하잖아요. 또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 당시. 다 그 당시에 언론에 다 그렇게 나왔다니까. 혼수 문제, 네, 무슨 뭐. 문제 이런 거 등등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상 공개 못한 상태에서 살인 및 사체 훼손죄만 적용해 가지고 그냥 검찰에 송치를 했던 거란 말이죠. 구속에 올린 사의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뉴스 언론 거의 사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비 신부라고. 구속에 몰린 예비 사위. 예비 신부, 예비 사위 막 이게 의뢰이 그렇게 나와. 이게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얘기지. 진짜 이게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죽하면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언론사에 본인들 그러니까. 공개하고 인터뷰까지 했겠냐고. 그러니까요. 왜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 그다음에 어머니가 그 노트북 열어가지고 나온 네네네네. 거 제공하고 이런 그 디지털 포렌식 재조사를 통해서 이건 단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경찰이 내는 거죠. 네. 즉 말하면 살인에 고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 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 면밀한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다만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볼 수도 없는 의도적 범행성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최소한. 했고요. 예, 예. 그래서 2019년 1월 8일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 박이규 부장판사가 결심 공판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검찰은 그때 사형 구형했습니다. 사형 구형했는데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20년 후에 가석방돼 가지고 출소할 수도 그렇죠. 있다. 20년 지나면.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심가요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사회에도 무리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주면서 20년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때린 겁니다. 아니 피해자 유족에 미안하면 혀 깨물고 짖어야지 뭐 이딴 말을.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본 게 저는 맞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거 그날 아침에 전화해 가지고 다 들어줄게, 네 말 다 들어줄게 하고 얘기해놓고 바로 인생의 내전부에서 쉽게 해서 내전부라는 그 닉을 쓰레기로 고치는 순간 이거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속 불러들인 거라고 이거. 근데 이거를 우발범죄로 이렇게 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찌됐건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때렸고요 1심에서. 네. 2심도 동일하게 네. 이제 했는데 네. 1심 선고하고 난 다음에 이 새끼 항소했어요.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거는 검찰이고 죄질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거는 그놈이고. 그래서 이제 유죄가 떨어졌는데 똑같이 이거예요.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유족에게 아픔을 또 사회 공동체에게는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중형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유족이 제기해온 계획범죄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거 하면서 화가 나 죽겠더라고 이게 짜증이 나서. 뭐예요? 뭐. 왜 계획범죄 주장이 안 되냐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사정이 일부 드러났지만 이건 인정하겠다는 얘기네.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증거인멸을 계획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서 계획범죄로 보기 어렵다는데 흉기를 구입해야지 계획범죄입니까? 아니 그지 식당이잖아. 그지. 식당이고 그러면 밑에 층에 있는 흉기를 2층에 있는 밑에 칼이 수십 자루가 갖다가 있는데. 옮겨놨는데 이게 왜 흉기를 구입한 거 그런 걸 따지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다만 증거인멸을 이제 계획을 안 했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나갔기 때문에. 차서 안 했으면
그냥 토끼인 거죠. 뭘 증명해? 나 이거 때문에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나고. 내가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어. 교수님 침대가 교회잖아. 예배당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살인하고 교회 가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가정 처벌해야지. 진짜 나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난 재판부에서 살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사정이 일부 드러났대. 그러니까 이제 불러 제낀 거 아까 그 저 나온 거 그거는 인정하는데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그 준비를 안 했다는 거야. 준비 왜 안 했어? 아래층 식당 가서 들어다가 2층 침실에 갖다 놨는데. 선생님 중요한 게요. 도망간 놈 중에 외국 경찰도요. 제일 악질이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교회로 치는 놈 제일 나쁜 놈으로 봐요. 왜 그래? 왜 그래 하면 거긴 잘 안 뒤지거든. 소도 비슷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교수님 계속 얘기할 때 도망가서 나중에 잡힌 데가 교회에 도망가서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새끼라니까 이거. 나쁜 놈 새끼야. 근데 하여튼 나 이게 무기징역 준 거는 그 별반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무기 줄 거니까. 근데 살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사정이 일부 드러났지만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그럼 사야 되냐고 죽이려면 있는 거 갖다 쓰면 안 되나? 그럼 이제 식당 차려 구입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계획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서 계획 범죄로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사체 손괴는 특별 가중 요소이기 때문에 계획 살인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해도 뭐 큰 형량 차이는 없으니까 뭐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을 줬는데 이왕이면 계획적이라고 하면서 무기징역 줘도 되잖아.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답답해요. 위로가 안 되죠. 이거는 위로가 이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사망한 내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 새끼가 나쁜 짓을 한 그 그대로 밝혀지고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사형 선고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사형 선고도 할 수만 있다면 해주길 바라죠 이분들도. 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분들이 무리한 요구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식에 기반해서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부모님들 보니까 교양이 있으시고. 근데 이렇게 났어요. 난 이게 제일 짜증나요.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한 정황이 없대요. 그래서 계획범죄가 아니라. 그 식당이라니까 그가. 그러니까 범행 당일에 피해자의 퇴근 무렵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 보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으로 내려오도록 하였다는 점은 인정. 유인.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만나 자기 뜻대로 설득하거나 회유할 의도에서 더 나아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유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말을 엿같이 어렵게 그 밖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 및 소지했다거나 증거인멸 도주 계획을 미리 수립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이게 무슨 뭐 말아먹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총포상에 들어와서 총 맞아 죽으면 전부 다 우발살인이네. 난 이게 나 이해가 안 돼. 짜증이 나고 말이야. 약 올른다 이거. 거기에 더해서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혈압이야. 그래서 참조했고 다만 반성이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싸가지 없다고 봤어요. 답답하다 이거. 그런데 얘가 그 구속되고 나서 재판 과정 있으면서도 지네 가족들하고 이 대화한 내용이 전부 검찰에서 추려갖고 또 했거든요. 네. 그 내용 보면 가관이에요. 뭐라고 돼? 이미 나갈 생각해요. 출소 이후에 자기가 뭐 하겠다 이런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게 드러나는데 요걸 좋게 표현을 했더라고. 오히려 그 판사는 출소 이후에 삶에 대한 그 어떤 피고인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봤어요. 변호사 참 좋은 분. 이거는 반성을 안 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 거꾸로 안 그래요? 예, 이거 가중 이거는 처벌받는 새끼가 출소 이후의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에요. 이건 욕 먹어야 될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 판사는 이미 그 출소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한 의지를 그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야, 배심원제 피해자 입장은 전혀 배제가 된 거예요. 이거 보면 배심원제 빨리 나 이거 막 이거 찾으면서 화가 나 죽겠더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진짜로. 뭐 그러면서도 이제 피해자가 23살의 사회 초년생이고 회사일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의심 없이 춘천까지 와가지고 살해된 거, 또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된 거 이런 거 등등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거 인정한다. 고귀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뭐하러 써? 개발. 부모 동생 또 평생 상처로 살 거고 고통 안고 살 거다 유족들. 이런 거 보면 안에 알고 있네. 뭐 다 알아. 유족이 이런 거 그- 등등 다 종합해가지고 무기징역 때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출소 대비해서 20년 동안 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한다 이렇게 그 2심에서 내렸고요. 아유, 뭐 잘했네. 2심에서 하면 거의 끝나죠. 그 대법원에서 2019년 11월 28일 날 이제 김상환 대법관이 원심 확정해가지고 결국 이 새끼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새끼는 초기 단계에서 계획범죄 아닌 걸로 계획범죄인지 여부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바람에 발표도 못했어. 신상 공개도 못했어. 이거 해야 될 놈이거든. 근데 교수님 나 궁금한 게요. 언론 플레이한 게 있지 않아요? 했지. 범인 측에서 했지 이거. 왜 그래? 그 또 제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제 오늘따는 너무 건 잘못했어 언론이. 너무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제가 이상하게 보는 게 이거 제가 그때 뉴스를 봤거든. 나중에 내용도 알았고요. 근데 첫째는 뭐냐면 그 판결 보고 때 제가 좀 봤어요. 교수님 지금 보여주신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판결문이 무기징역 때린 건 좋은데 내용을 보면 얘가 20년 후에 가석방 될 만한 무기징역 판결문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무기징역 두드러 맞을 때 이 새끼는 영구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되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고 예. 여지까지 줄여버려야 되거든. 예, 판결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응. 가석방 심사할 때 그거 참전한대요. 그럼. 근데 여기는 뭐 20년 후에 나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좀 얘기해준 판결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발적인 걸로 보고 계획을 두 번째는 부인했거든. 어느 날 갑자기 언론사 몇 군데서 튀어나와갖고 갑자기 이건 그냥 제 설이에요. 그냥 설이긴 한데 내용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양쪽 다. 근데 일방적으로 뭐 혼수를 과도하게 뭐 요구했다는데 부모님 안 했는데 뭐 아파트를 뭐 몇 억짜리를 달라고 했다는데 이런 뉴스가 막 상견례도 나왔거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얘기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모님이 오직하면 그 사망한 내 딸의 그 얼굴 사진을 제공하면서 그 인터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에요. 이 무차별적인 이 보도 행태. 피의자 진술만 듣고 이거 혼수 문제의 갈등으로 보도해가지고 유가족한테 이거 상처 주고 말이에요. 네. 응? 그다음에 예비 신부라는 용어 계속 쓰고. 그 내용 지금 맞아요. 지금 저 염 교수 얘기한 거 맞아요. 예비 신부가 아파트 사는 문제로 욕심을 내고 혼수로 싸우다가 살해됐다 이렇게 냈어요. 그 이 보도가 나가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악플이 아주 엄청나게 붙었었어요. 2중 3중으로 이 사람 이게 고통받게 이게 이 언론사 이거 책임져야 돼 이거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고 정말 막말로. 이게 제가 정의를 하면 사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맞아 사기 결혼이지 새끼. 가짜 이력 애인의 계획적 살인 사건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나가야지. 그다음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무차별적인 보도 행태 해야 되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이런 가짜 인간들이 많다. 가짜 인간들 어려서부터 쭉 그 사람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드러난 거 거짓말하는 학력, 이력 그러니까 말만 이런 거에 잘하고 그냥 번지르니 잘하고 번지르니 말만. 하는 놈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사실은 그 가짜 대학 선배 때문에 이 여성은 희생당한 거예요. 확인해 볼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구독자님들 좀 많이 이거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귐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본능에 맡겨서는 안 돼요. 확인. 확인해. 확인, 재확인, 또 확인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없더라도 정직하게 만든 거라니까. 꼭 생각해 볼 점으로 내가 무차별적인 보도 행태 그다음에 가짜 인간들 많다는 거 명심하고 세상 살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상 공개가 꼭 계획 범죄만이 신상 공개를 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한번 생각해. 잔혹성도 확인해야 돼요. 이거 잔혹성 이런 거 100점짜리 이거는. 이거 꼭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그래 갖고 이런 새끼를 신상 공개 안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앞으로 강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그 미국 연쇄살인 프로파일링 이렇게 해서 방송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거기 보면 계획성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볼 때 걔네가 우리보다 좀 틀린 게 계획성이 0점부터 100점까지 봐요. 계획을 100% 했냐, 70% 했냐, 60% 했냐 이걸 점수를 매기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영향 지수가 있어요. 범죄에 대해서 이 사건이 모방 범죄가 나오거나 또 사회를 흉포하게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미치는 영향. 사회 영향 지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세요. 크루얼리티라고 해서 잔혹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당연히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잔혹성 지수가 높으면 계획성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까버려요 그냥.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과학적으로 거예요. 가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신상공개는 꼭 계획범죄라야만 할 수 네. 있나? 아, 그거 안 이거는 돼요. 난 아닌 것 같아. 아닌 이거 것 이 같아요. 부분 관련돼서는 내가 그동안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틈만 나면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예예. 신상공개에 꼭 계획이 들어가야 되냐고. 잔혹성 들어가야 돼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 이후에 사후에 한 행위 자체가 시신훼손하고 잔인하게 했다면 그것도 왜 공개 못해? 네. 잔인한 범죄인데. 네. 이거 해야 돼. 단지 죽일 계획을 안 세웠다가 우발적으로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그게 많이 차별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선처받는다면.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어떤 사람은 춘천 연인 살인 사건 아이, 이렇게 그것도 안 돼. 했는데 연인 연인이라는 말도 이건 사실 안 맞아요. 사기당한 거 이건. 춘천 뭐야 이게 사기 결혼빙자 사기범 잔혹살인 사건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예. 춘천 피해자는 잘 결혼빙자 사기범 잔혹살인 사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이거 보면서 화나더라고 짜증나고. 어쨌든 그래도 빨리 잡아갖고 빨리 잘했네요. 이씨. 그래도 참 나는 하늘이 있다는 빨리 걸 이 사건 하면서 이거 분석하면서 빨리 내가 잡았네. 느낀 건데 네. 그 동생을 유인한 거는 몰랐단 말이야. 춘천으로 유인한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 사건 중에서. 네. 근데 그거는 경찰서 단계에서 몰랐단 말이야. 네.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동생이 누나가 사망했으니까 다시 군대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네. 와가지고 동생이 주물떡거리는 거야. 누나 그 노트북을 열어보려고. 근데 비번을 몰라갖고 죽어도 못 여는 거야. 그 상황에서 뭔가 주물떡거리다가 우연히 열려버렸어.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뽑고 난 다음에 닫았다가 다시 이제 두들겨서 들어가 버리니까 영원히 안 열렸어. 그게 마지막으로 동생한테 그 피해자가 보내는 다잉 메시지. 라고? 재판 중에 이게 참고자로. 그게 재판용. 그래서 일부 유인한 걸 인정해서 그거를 일부 유인. 예. 유인한 게 일부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참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 잃은 어머니 아버지 심정 뭐 어떻게 저희가 표현하겠습니까마는 어찌됐건 정말 힘내시고. 근데 이놈 새끼 저기 이 새끼는 분류- 천벌도 받을 겁니다. 분류심사하는 분들 혹시 방송 보시면 이 내용 진짜요? 보시고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새끼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원형대로 살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좀 용기 내시고 네. 이제 이름 네. 벌어지만 또 아마 좋은 데 가 있을 거예요. 좋은 세상에 착하게 뭐예요?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고. 마음도 못 피고 꿈도 못 피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23살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꿈만 가득한 나이예요. 그 나이에 이런 사기꾼 놈의 새끼 만나가지고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하여튼 유가족분들한테 저희들이 심심한 위로 보내고요. 네, 고인의 진짜 명복을 진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네. 오늘 사건 네, 마치도록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춘천 예비신부 춘천 사기 결혼빙자 결혼, 사기 사기범 네. 살인 사건으로 네.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